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탄 전 대사는 어제죠 1일 한국 시간으로는 그저께네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2일이죠.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 1단독 위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탄 전 대사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 신문이 열렸습니다. 탄 전 대사는 이날 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대리인단이 대신 출석을 해서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라고 대리인단은 얘기합니다. 출국 정지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법원에다가. 탄 전 대사 측의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이 출국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은 반헌법적인 주장이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소명 자료 제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학의 교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스케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겠다라는데 못 나가게 한다? 그럼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법무부 측 대리인은 하지만 반대로 탄 교수, 그러니까 이 리버티 대학의 교수가 미국 강의 등 관련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떤 강의를 진행할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거죠. 출국 목적이 입증이 안 됐다. 진짜 그런 강의가 있는 건지 수업을 하는 건지 여름방학 아니냐 이거죠. 막연히 출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합니다. 왜 출국을 안 시켜주면 그럼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왜 약속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서머스쿨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서머스쿨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교수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강의를 못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문제가 되면 교수직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검찰 측, 경찰 측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6월 3일 조기 대선 당시에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끌었던 탄 전 대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한편 이재명이 어릴 적에 소년원에 들어갔었다라는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이것을 공론화하기를 바랬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겉으로 명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발을 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속셈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실체가 파악이 되고 그것이 공론화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경찰은 그 고소 고발 받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난 4월 9일에 탄 전 대사가 미국 시민권자고 문제의 발언을 미국에서 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대한민국 경찰의 관할권 밖의 문제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는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케이스 클로즈, 끝났다 이거죠. 그런데 5월 13일, 그러니까 4월 9일에 이 경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무려 한 달하고도 며칠 더 지나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 신덕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탄 전 대사에 대해서 재수사하라고 경찰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거 무혐의 처리를 했더니 이제 한 달이 훨씬 지난 다음에 검찰이 갑자기 경찰한테 다시 수사를 해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명분은 이겁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살고 있어서 범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으므로 한국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라라는 이야기죠. 피해자가 한국에 있으니까 외국인이 범죄 용의자면 수사할 수 있다 이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탄 전 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5월 28일 황교안 자유와 혁신
당대표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서 탄전 대사에게 29일 날 출석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탄전 대사는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장실 앞까지 막 쫓아오고 계속해서 꽁무니를 따라붙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던 겁니다. 경찰은 탄전 대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면 왜 한국에 들어갔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자, 이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출국 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손연보 목사 감옥에 집어넣을 때도 이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뭡니까? 광화문파 이끌었던 장 목사님도 정광현 목사인가요? 정광일 목사님. 그분도 그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려가 있다. 그리고서는 잡아넣는 겁니다. 무조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한국의 검찰이나 경찰은.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 출국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출국 정지라는 게 이제 출국 금지조차하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다음 심리를 6월 10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6월 10일. 그러면은 지금 재판이 지금 이제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본인이 또 냈기 때문에 취하 소송을 냈기 때문에 취하 소송 낸 것에 대한 마지막 심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10일 날 또 재판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6월 10일까지는 지금 한국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탄전대사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6월 10일까지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실 6월 4일 날 미국으로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6월 4일 귀국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정이 뭐 다 잡혀져 있을 텐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6월 10일까지는 지금 꼼짝없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도 좀 묘하다. 이것도 상당히 어떤 자유권, 이런 것들, 자유행동권, 이런 것들을 지금, 일종의 유린하는 건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모습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사진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내보낸 사진인데요. 촛불 행동이 범죄자 모스탄을 즉각 체포하라. 허위사실 유포. 극우 선동 이런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경찰청 앞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 앞에서 모스탄을 체포하라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촛불 행동이 하고 있다. 이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미 성향의 단체이죠. 반미 단체입니다. 이 촛불 행동이 해외 촛불 행동이라는 조직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미국에도 이 해외 촛불 행동 조직이 전 도시의 각 곳에 다 있습니다. 이 해외 촛불 행동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처음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했을 때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조문객들 받고 분향소가 각 지역에 다 생기고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이 좌파 인사들의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처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세월호가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무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세월호를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또 모입니다. 또 그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또 그 이름으로 또 모입니다. 이 똑같은 좌파 멤버들이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때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계기로 이러한 사건들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아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들이 해외 촛불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또 모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촛불 행동으로 모이기 시작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따지고 보면은 최근에 드러난 것은 이제 미셸 스틸 박 주한 미 대사
예, 주한 미 대사 인준을 거부해야 된다. 한국에 부임하면 안 된다라는 보이콧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명운동 벌이고 막 이랬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촛불 행동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경찰청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청 앞에 저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게 모스탄 즉각 체포하라라는 게 이게 모스탄 개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했으니까 체포하라라는 의미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저들의 저런 행동이 어떻게 보이느냐? 반미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대사를 그냥 체포해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구나, 떠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처음으로 국제형사사법 대사로 임명했던 그 사람을 지금 체포해라 라고 반미단체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니까요. 안 봐도 뻔하죠. 자, 해외 촛불 행동이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의 청문회 하기 전에 이거 서명 운동 받아가지고 그 서명 운동 받은 걸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도 실제 의회 내에서 이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돼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셸 스틸에 대해서 당신 한국 대사로 오면은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회 안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입니다. 반미 운동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미국 정부나 미국 정치인한테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봐야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너는 미국에 왜 왔니?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 마음만 들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죠. 지금 촛불 행동이 저렇게 모스탄 즉각 체포해라 라고 시위하는 거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깨닫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범죄자가 또다시 한국에 왔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니 탄전대사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탄전대사가 언제 정치활동을 했습니까? 부정선거 바로잡자라는 거였지. 부정선거를 바로잡자라고 그랬지 정치활동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정치활동입니까? 그러면은 그걸 맨 처음 제기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왜 멀쩡합니까?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의혹이 제일 처음 제기됐던 거는 이낙연 전 총리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이건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정선거, 선거의 투명성, 선거의 무결성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 저 사람들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도둑놈이 제발 저린 거지.